이제 수능 특강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강부터 x에 대한 설명인데 x는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이라는 뜻이랍니다. 모르겠고, 두 번째로 일단 탄소화합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석유에서 얻은 물질을 이용한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용기나 제품의 외장재 등으로 쓰인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정확히 막 그 제품, 물질에 대해서 외우고 있지 않아도 이런 보기를 보면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외장재로 쓰이고 탄소화합물인 거를 골라 했으니까는 1번 유리 아니고, 시멘트 아니고, 천연가스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 아니고, 남은 건 3번 플라스틱. 자, 이제 3점짜리로 넘어가서 탄소화합물 가나다가 있는데 이렇게 모형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작은 게 수소, 그 다음에 큰 게 탄소, 중간 진한 게 산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나다의 화학식을 먼저 써봐야겠죠. 가는 메테인이네요. CH4. 나는 C2H6O, 그러니까 에탄올이지, 에탄올. C2H5OH 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은 C2H6O라고 이렇게 탄소, 수소, 산소 개수를 한눈에 보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고, 마지막으로 단은 딱 봐도 아세트산이죠. CH3COOH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은 C2H4O2 이렇게 개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고. 자, 이제 보기를 보면은 가와 나에서 탄소 원자, 모든 탄소 원자는 4개의 다른 원자와 결합한다.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죠. 그래서 결합도 4개를 합니다. 뭐일 때만? 단일 결합이 있을 때만. 이중결합이 들어가고 나면은 결합 개수가 그만큼 줄어들잖아. 그치? 4개의 다른 원자와 결합을 한다는 거는 단일 결합만 하고 있냐? 요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가 다 단일 결합하고 있죠. 얘랑 얘도 다 단일 결합하고 있죠. 기억은 맞는 거고. 니은 완전 연소할 때 생성물의 가지수는 다와 가가 같다. 탄소 화합물은 무조건 똑같은 생성물을 만들죠. 이산화탄소랑 H2. 이제 탄소 화합물이 탄소, 수소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제 개수만 달라지지, 종류는 항상 요 2개로만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 니은도 맞는 거. 마지막으로 디귿. 나의 수용액은 염기성이고 다의 수용액은 산성이다. 자, 나는 에탄올이고, 그 다음에 다는 아세트산이죠. 자, 일단 아세트산은 산성인 거 맞죠? 수용이 산성인 게 맞는데, 에탄올은 염기성이 아니고 뭐다? 중성이다. 그죠? 그러면은 디귿은 틀린 거. 답은 3번. 자, 이제 2강으로 넘어가서 2점짜리 4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T도시 1ATM, 이제 일정한 조건에서 기체 가랑 나가 있는데, 가는 지금 분자식이 x2고 나는 y2 z4입니다. 지금 원자량 B가 x 대 y가 7대 6이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는 일단 대입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가는 x2니까 분자량은 14가 될 거고, 맞죠? 나는 y 두 개는 일단 12인 건 알겠고, z4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 패스합시다. 그리고 나와 있는 걸 보면 부피랑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부피는 뭐랑 비례하죠? 네, 몰 혹은 분자수랑 비례를 하죠. 그러면은 몰이 나왔고 질량이 표시가 돼 있다. 그 말은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다시 질량이랑 분자량, 몰, 이 세 개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표에 질량이 나와 있고 몰은 부피랑 비례하죠. 요 값들이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분자량을 요 두 개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 해보면은 가는 부피는 V고 질량은 W죠. 그럼 V분의 W가 되는 거고, 나는 부피는 2V고 질량은 2W죠. 그러면은 2V분의 2W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약분하면 똑같이 결국 V분의 W가 되는 거네요. 맞죠? 분자량이 두 개가 같다는 거. 근데 가의 분자식이 분자량이래. 분자식이 아니고 분자량이 14였죠. 그럼 나도 똑같이 14가 돼야 된다. 근데 y2가 12라 했잖아. 그럼 z4는 나머지는 이만큼의 질량을 가져야겠죠. 분자량을. 그러면 z는 하나당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x, y, z를 다 구했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면은 기억이 분자량은 나랑 가랑 똑같았습니다. 틀렸고. 1g당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를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1g당 전체 원자수, 요거를 구하려면은
뭐부터 구해야 된다 했죠? 그쵸? 1g당 분자수부터 구한 다음에 분자당 원자가 몇 개 들어있냐, 원자 수를 곱하면은 이게 1g당 전체 원자 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납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해보면 되죠. 1g당 분자 수 이건 어떻게 구해? 1g당 분자 수.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분자량은 아까 몰분의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질량이 근데 1g으로 고정인 상황이죠. 질량이 1g으로 고정인 상황이면 나머지 값들 몰과 분자량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근데 지금 분자량이 둘 다 14, 14로 똑같잖아. 그러면 1g당 분자수도 지금 가랑 나랑 구한다고 쳤을 때 가가 가랑 나랑 분자수는 같다. 1g당 분자수는 같다. 왜냐면 분자량이 같으니까. 그죠? 1g당 분자수는 같으니까 분자당 원자수만 다르게 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 차이가 1g당 전체 원자수 차이가 될 겁니다. 가는 x2니까 2개, 나는 x2 y4니까 6개, 총 3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1g당 전체 원자수도 똑같이 3배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은 나가 가의 3배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겠죠. 디귿 x의 원자량분의 z의 원자량은 14분의 2분의 1 이죠. 아니네, 미안. 7분의 2분의 1이죠. 그러니까는 14분의 1입니다. 7분의 1이 아니고 틀린 거. 답은 2번. 이제 3점짜리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T도시 1ATM에서 기체 가나다가 있고 조건이 1몰의 부피는 28리터랍니다. 그다음에 NA는 아보가드로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제 가나다를 보면은 A, B4, A2, B2, A2, BX라고 나와 있죠. 표에는 질량, 부피, 분자수, 전체 원자수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부피랑 분자수는 둘 다 무슨 값이죠? 몰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몰, 부피, 분자수 요 세 개는 세트라고 했죠. 이제 항상 비례하는 값이라고 했고, 그러면 가랑 다는 부피가 나와 있고 나는 분자수가 나와 있으니까 요걸 바탕으로 몇 몰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죠? 요 사이에다가 쓸게요. 몰은 몇이냐? 가는 1몰에 28리터를 했으니까 7리터는 4분의 1몰이 됩니다. 맞죠? 나는 분자수가 0.5 NA개랍니다. NA개가 1몰이죠. 그러면 0.5 NA개는 2분의 1몰. 다는 5.6리터죠. 28분의 5.6 해주면은 280분의 56, 8, 7, 56, 8, 3, 24, 8, 5, 40, 7, 7, 5분의 1이네요. 5분의 1몰이 됩니다. 그러면 몰과 질량을 우리가 구했다. 그 말은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7분몰이니까 분자량은 몰분의 질량. 그럼 분자량은 요 사이에다가 쓸게요. 분자량은 가는 4분의 1분의 20이니까 88. 그 다음에 나는 2분의 1분의 31이니까 62. 그 다음에 다는 5분의 1분의 y. 질량이 안 나왔으니까 일단 패스합시다. 일단 A랑 B에 대한 식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A, B의 원자량을 먼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가는 A 한 개랑 B 4개인데 분자량이 88이랍니다. 나는 A가 2개고 그 다음에 B가 2개인데 분자량이 62랍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A랑 B를 구해봤자 우리가 다가 지금 질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분자량을 못 구하죠. 분자량도 못 구하고 B가 몇 개인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A, B 원자량을 당장 구해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먼저 X나 Y 중에 하나는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나머지 힌트 전체 원자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요거는 잠깐 밀어놓고 이제 전체 원자수를 이용해서 A, B의 전체 원자수 요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가는 지금 전체 원자수가 가랑 다랑 나와 있는데 전체 원자수는 어떻게 구해? 전체 원자수는 항상 분자수 먼저 구해야 되죠. 분자수에다가 분자당 원자수를 곱합니다. 맞습니까? 분자수는 뭐랑 비례를 한다?
몰과 비례를 한다. 혹은 부피와 비례를 한다. 그럼 가랑 다에 대해서 몰은 나와 있고 가는 분자당 원자수를 알고 있으니까 요 식을 이용하면은 다의 분자당 원자수 요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분자수는 가는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곱하기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자, 분자당 원자수는 A, B4니까 5개죠. 그러면은 4분의 5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표에서는 25로 표시가 돼 있죠. 그럼 몇을 곱하면 되겠어? 2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나도 나오는 값에다가 20을 곱했을 때 24가 나와야 된다는 거. 분자수는 5분의 1이고 분자당 원자수는 모르죠. 곱했더니 무슨 값이 나왔을 거고 거기다가 20을 곱하면은 몇이 된다? 24가 될 것이다. 그럼 이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24를 반대로 20으로 나눠주면은 요 물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나눠주면 몇이 돼? 20분의 24니까 4, 5, 24, 6, 24, 5분의 6이 되죠. 그러면 이 물음표는 6이 돼야 된다는 거. 분자당 원자수가 6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x는 4가 돼야 된다는 걸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y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자, 원자량 구하면 되죠? 지금 나랑 다랑 비교했을 때 b가 2개 더 많잖아. 그럼 b 2개만큼의 원자량만 지금 2개 비교했을 때 b가 2개가 많잖아. 그럼 62에다가 b 2개만큼의 원자량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식을 b 기준으로 정리를 합시다. 요거를 위에를 2배 해주면 되겠죠? 2a 8b 88 2배 하면은 160에다가 176. 자, 빼주면은 a 없어지고 6b는 몇이 되냐? 4 114가 됩니다. 필요한 건 2b죠? 그럼 2b로 만들어주면 되겠네. 3 나눠주면 되네요. 3, 3은 9 38, 24. 2b는 38이 되니까 다의 분자량은 62에다가 38을 더해주면 되겠죠? 더하면 몇이야? 170, 100이네요. 100이 됩니다. 그러면은 x는 4, y는 질량 분자량이 100이죠? 그러면은 질량은 분자량이랑 몰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y는 20이 된다. 여기 y에다가 100 바로 넣으면 안 되죠. y는 질량이니까 우리가 100이라고 구한 건 분자량이고 분자량이랑 몰을 곱해줘서 질량을 구해줘야 된다는 거. y는 20. 그러면 5분의 1이 되네요. 2번. 자, 이제 3강으로 넘어가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점짜리부터 AB랑 AB2가 반응해서 AB2를 AB와 B2가 반응해서 AB2를 생성하는 반응식이 이렇게 있고 원자량을 다 줬죠. 그러면은 분자량 바로 구할 수 있죠. AB는 7, B2는 8, AB2는 7, 3, 4, 4니까 11 맞죠? 10, 38, 31 맞죠? 이제 문제 보면은 용기에 AB랑 B2를 각각 1몰씩 넣었다. 반응을 완결시키면은 AB2 1몰이 생성된다. 이건 개수비 보면 되죠. 개수비가 2대 1대 2잖아. 그럼 1몰씩 넣으면 반응을 어떻게 하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자, 다시 이제 식을 써서 풀어도 되지만 간단한 것들은 이 문제 보고 바로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 1, 2죠 개수가. 근데 지금 1몰씩 넣었다 돼 있지. 1몰씩 넣으면은 AB랑 B2가 개수가 2대 1이니까 무조건 2대 1로 반응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AB는 1몰 다 쓸 거고 B2는 2분의 1몰 소모되겠죠. 생긴 AB2는 1몰이 생길 겁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니은에 B2 1리터가 충분한 양의 AB와 완전히 반응하면 AB2 2리터가 생성된다. 이것도 개수비죠. 개수비는 몰비고 몰은 분자수랑도 비례를 하고 분자수는 부피랑도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부피비도 개수비랑 결국에는 같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1리터 넣으면 당연히 2리터가 생기겠죠. 니은도 맞고 마지막으로 AB 7g은 몇 몰이죠? 분자량이 7이니까 1몰이죠.
1몰이랑 B2 5g, B는 8, 분자량이 8이니까 5g은 8분의 5몰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어? 무조건 개수비가 2대 1대 2니까 반응할 때도 똑같이 반응을 해야겠죠. 그러면 얘는 1몰 반응을 할 거고, B2는 8분의 4, 2분의 1몰이 반응을 하겠죠. AB2는 1몰이 생길 겁니다. 1몰 생길 때 질량은 분자량이랑 같아야 되니까 11g이 돼야겠죠. 12g이 아니고, 이것은 틀린 거. 답은 4번. 자, 이제 3점짜리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랑 B랑 이제 반응을 시켰는데, 반응식은 이렇게 돼 있고요. 과정이 가나다라 4번 있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은, 가는 일단 A 12Wg을 넣었대. 그러고 부피를 측정했더니 부피가 6L가 됐답니다. 부피는 6L. 그러니까 A 12Wg이 6L가 된다는 거죠, 부피로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다가 B를 Wg 넣었답니다. 부피를 측정하니까 6L네요. 반응을 완결시키고 나니까는 6L가 됐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B2Wg을 여기다 더 추가했답니다. 그러니까는 나에서 Wg 넣었고 반응이 됐겠죠. 둘 중 하나는 빵이 됐겠지. 그 상태에서 B를 더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더니 V3가 됐다. V3는 9L. 마지막으로 거기다가 이번에는 A4Wg을 추가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반응을 시키니까는 X리터가 돼야 됐답니다. 그럼 반응을 총 3번 시킨 거죠. 가에 있던 A랑 나에서 B 한 번, 그 다음에 다에서 B 넣어서 2번, 라에서 A 더 넣어서 3번. 그럼 3번의 부피랑 질량 관계된 식을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써놨고, 위에를 부피, 밑에를 질량으로 할게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왜 써놨어? 지워보지. 기준을 어떻게 잡냐가 중요한데, 일단 가에서 첫 번째는 당연히 가에서 A 12Wg 있었고 B를 Wg 추가한 거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야겠죠. 그리고 A 12Wg의 부피는 6이다. 그 다음에 반응 후 전체 부피는 6이 되었다. 이제 이 이유가 문제인데, 다에서 봐봐, B를 2Wg 추가했잖아. 이게 다르게 생각하면 뭔 말이냐면은, 첫 번째 나에서 A랑 B랑 반응을 시켰죠. 만약에 A가 빵이 됐으면은 여기다가 B를 얼마를 더 추가하든 다시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면 A가 이미 빵이니까. 그치? 근데 다에서 B를 다시 넣어서 반응을 다시 완결시켰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에서 반응을 마치고 나서 A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그래야 다시 B를 추가했을 때 반응이 다시 일어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그 말은, 첫 번째 가에서 나로 반응시켰을 때는 B가 빵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다에 대한 반응을 식을 써볼 건데, 만약에 여기 남아있는 A를 기준으로 잡아버리면은, 이것도 안 좋네. 기준으로 잡아버리면은 A도 모르고 A를 모르잖아. 얼마가 남아있는지. 그치?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냥 가에서 다로 갔다고 할 겁니다. 뭔 말이냐면, 가에서 A가 12Wg 있었죠. 부피로는 6이었죠. 거기다가 놔놓고 다를 넣은 거잖아. 그러면 B를 W, 2W에서 총 3W 넣은 거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만약에 A를 반응 끝난 기준으로 하면은 요거를 모르잖아. 그럼 문제 풀 때 더 어려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A를 알고 있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에서는 A가 12Wg 6L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항상 기준으로 잡고, 가에서 나에서 다에서 라가 아니고 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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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요렇게 반응을 생각을 할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반응이 또 완결이 됐겠죠. 뭐가 0이 됐을지는, 얘가 0이 됐을 수도 있고 얘가 0이 됐을 수도 있는데, 라에서 그 힌트가 나온다는 거. 뭔 말이냐, A를 추가했답니다. 그죠? 만약에 가에서 다로 갔을 때 B가 3W 다 소모돼서 빵이 됐으면은 A만 남았겠죠? 여기다가 A를 더 추가해봤자 반응할 B가 안 남아있는데 반응을 못 할 거 아니야. 그지? 그 말은
가에서 다로 반응을 하면은 B가 빵이 되는 게 아니고 A가 빵이 돼야지. 그래야 남아있는 B랑 추가된 A랑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은 가에서 다로 갈 때는 A가 전부 다 소모가 되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라로 본다 했죠? 그러면 A는 12W에다가 4W 추가했으니까 총 16W가 됩니다. 여기 있어야지. 16W가 됩니다. 이 W가 부피가 6이니까 W 하나당 부피는 1인 거죠. 그럼 16W일 때는 8이 될 겁니다.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아있는 전체 부피가 X가 됐답니다. 가에서 다로 갈 때는 전체 부피가 9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가에서 나로 갈 때는 전체 부피가 6이 되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은 B도 써야 되죠. B는 3W죠. 3W. 여기서는 부피는 모르고.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거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시꺼먼 걸로 좀 해야겠네. 잠깐만. 자, 일단 가에서 나 요거를 먼저 보는 게 맞겠죠. 어떻게 할 거냐면은 B는 빵이 됐잖아. 그럼 반응 후에 전체 부피가 6이라고 돼 있는데 B는 어차피 빵이니까 없다고 봐도 전체 부피는 6이 항상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 기억나나? 그럼 B를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지금 A랑 C 사이의 반응인 거잖아. 그지? 근데 B가 없다고 생각하면 반응 전에는 A만 존재하는 거니까 전체 부피가 6이라고. 그지? 근데 반응 후에도 전체 부피가 6이다. 전체 부피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개수 비대로 항상 반응을 하는데 개수가 똑같아야지. 개수가 똑같이 얘가 2가 돼야지. 그지? 전체 반응할 때도 6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A가 2다 라는 거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어차피 B는 빵이니까 전체 부피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죠? 반응 후 전체 부피는 B가 없다고 생각해도 그대로 6이다. 오케이? 근데 반응 전에는 B가 없으니까 A 부피가 전체 부피가 되는 거죠. 6. 그러면은 반응 전후나 부피 변화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 개수비대로 항상 반응을 해야 되는데 두 개의 개수가 똑같아야지만 개수비대로 반응했을 때도 몰수 개수 변화가 없으니까 전체 부피가 유지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A는 2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A는 2니까 다 고쳐줍시다. 여기 있는 거 다 지우고 A는 2다. 2, 2, 2, 2, 2, 2 이렇게 해버리면 가에서 다가 힌트가 나오죠. 개수 B가 2대 1대 2니까 A를 6을 소모했으면 B는 3을 소모를 해야 되고 그죠? C는 6이 생겨야 되죠. 그럼 생긴 C의 부피는 6 전체 부피가 9가 돼야 되니까 남아있는 B는 3 그럼 반응 전에 B는 6이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B가 부피가 6일 때 질량이 3W다. 그러면 W일 때는 3분의 1이죠. 부피도 3분의 1이 됐겠죠. 부피는 2가 되는 거다. 맞죠? 그죠? 자, 그러면 또 가랑 나 이 사이에서 반응이 성립이 됩니다. B가 이만큼 있었는데 전부 소모를 했습니다. 그죠? 개수 B가 2대 1대 2니까 A는 4를 소모해야 되고 C는 4가 생겨야 되죠. 그럼 남아있는 A는 2, 생긴 C는 4 해서 전체 부피가 6. 이것도 성립이 됩니다. 맞죠? 질량 관계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12W랑 W가 있었는데 B는 이제 세로줄을 보는 거지. 세로줄을 요렇게 세로줄의 몰수비랑 질량비는 같아야 됩니다. 그럼 6대 4대 2니까 3대 2대 1이죠. 그럼 여기도 3대 2대 1이 돼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8W 남은 건 4W 이렇게 대줘야겠죠. 그죠? 그럼 생긴 C는 9W가 생겨야 돼. 없어진 만큼 생겨야 되니까. 그지? 그럼 여기는 9W 여기 6을 왜 썼노? 9W가 된다. 그러면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8대 1대 9다. 오케이? 그럼 12를 썼으면 1.5배씩 해주면 되죠. 12대 1.5대 13.5가 된다. 그러면 B는 1.5W 남고 C가 13.5W가 생겼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질량 B가 나왔으니까 여기
가에서 라로 갈 때도 질량비가 똑같이 반응을 해야겠죠. 그러면 둘 중에 뭐가 한계 반응물이겠어요? 당연히 A가 16W 소모가 될 거고 8대 1대 9니까 B는 2W 생긴 C는 18W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그러면 A가 빵, B는 1W 남고 C는 18W가 생겼습니다. 요거 이제 부피로 옮기기만 하면 되죠. B는 W당 부피가 2였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1W는 부피로는 2, A는 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은 A를 8을 쓴 거네요. 그죠? 그럼 B는 4를 쓴 거죠. 처음에 6이 있었는데 생긴 C는 12. 그럼 12. X는 14가 됩니다. X는 14. 일단 X에 14 놓고 두 번째 나 과정 후 실린더 속 C의 몰수는 나 과정 후 요거죠. 실린더 속 C의 몰수는 4몰. 여기는 4. 그 다음에 다 과정 후 실린더 속 A 또는 B의 몰수. 다 과정 후 실린더 속 A 또는 B의 몰수는 3. 4분의 3. 자, 곱하면은 2, 7. 2분의 21이네요. 답은 5번. 이제 10강으로 넘어와서 4번 보겠습니다. 밀폐된 진공용기에 고체 아이오딘을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기억분의 니은을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기억이랑 니은이 뭐냐면 각각 고체 아니면 기체에 이렇게 승화되는 속도 하나, 반대로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되는 속도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값이 점점 감소를 합니다. 그죠? 일단 고체가 기체로 승화되는 속도 요거는 안 변하죠. 일정하고 기체가 고체로 승화하는 속도는 평형전까지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게 감소하는 값이 되려면은 분모에 점점 증가하는 기체에서 고체 승화 속도 요게 와야 되고 분자의 고체에서 기체 승화 속도 요게 와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T2일 때 두 개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답니다. 그래서 T2부터는 요 값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자, 문제 보면은 기억은 아이오딘 기체가 고체로 승화되는 속도다. 기억은 기체가 고체로 승화되는 속도 맞죠? 기억은 맞는 거. A는 1이다. A는 이제 두 승화 속도를 분수값으로 나타내는 건데 평형일 때는 요 속도나 요 속도나 동일하죠. 평형일 때는. 그래서 요 분수값은 1이 되는 것이 맞다. 마지막으로 T1일 때 승화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반응이 안 일어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라 했습니다. 답은 3번. 자, 이제 이 3점짜리 문제 보면은 밀폐된 진공용기 가랑 나에 각각 같은 양의 물과 A 액체 상태를 넣었답니다. 자,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가는 H2를 얘기하는 거고 색깔이 없는 나는 A를 얘기하는 거다. 이걸 일단 짚고 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가는 T3일 때, 그러니까는 물은 T3일 때 평형에 도달했답니다. 나는 A2일 때, A는 T2일 때 평형에 도달을 했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면은 기억 가에서 물의 양분의 수증기 양은 T3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자,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죠.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수증기의 양은 점점 증가를 합니다. 언제까지? 평형일 때까지. T3가 평형이죠. 그럼 T3가 될 때까지 이 값은 전체적으로 점점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T3일 때가 T2일 때보다 큰 게 맞다. 기억은 맞는 거.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를 나타냈죠. 일단 액체의 증발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 맞죠? 응축 속도는 점점 증가를 합니다. 언제까지? 평형일 때까지. T2일 때 평형이라고 돼 있죠. 나는 그러면 T2일 때까지 점점 이 전체 분수값은 감소를 해야겠네요. 맞죠? 분모만 증가를 하니까. 그러면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당연히 큰 게 맞다. 이 정도 맞는 거. 마지막으로 T3일 때 물의 증발 속도, 수증기의 응축 속도 요거랑 A 액체 상태, 기체 상태의 증발 속도, 응축 속도는 같다. T3일 때는 가도 평형이고 나도 T2부터 평형이라 했으니까는 T3일 때는 평형입니다. 평형일 때는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둘 다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그 값이 1이 돼야 된다. 분수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둘 다 1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맞는 거. 답은 5번. 자, 11강 4번 보겠습니다. 용의 가랑 나를 혼합해서 달을 만들었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보니까 가는 0.1몰 농도 NaOH 20ml, 나는 0.2몰 농도 H2A 30ml. 자, 그럼 양이온은 Na 플러스랑 H 플러스가 있겠죠. 음이온은 전체 OH 마이너스랑 A2 마이너스가 있을 겁니다. 농도는 Na 플러스가 0.1몰, A2 마이너스는 0.2몰. 자, 산이나 염기의 농도랑 구경꾼의 농도는 같다. 이거는 굳이 언급을 안 해도 알고 있어야겠죠. 자, 섞어서 달을 만들었는데 일단 Na 플러스는 20ml 썼고 H2A, A2 마이너스는 30ml 썼습니다. 그럼 몰수를 구할 수 있죠. 농도랑 부피를 알고 있으니까는. Na 플러스의 몰수는 2m몰, A2 마이너스의 몰수는 3, 2, 6이니까 6m몰이 되겠다. 맞죠? 그러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중에 누가 더 많이 존재를 해야 되는, 어느 쪽이 존재를 해야 되는지 전화균형을 쓰면 알 수가 있죠. 지금 양이온은 총 2m몰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 2. 음이온은 A2 마이너스가 6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럼 양이온에 플러스 10만큼의 전화가 더 필요합니다. 그죠? 그걸 H 플러스 10개로 채워줘야겠죠. 그럼 자동으로 OH 마이너스는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자, 기억해 보면은 핵성은 산성이다. H 플러스가 존재를 하니까 산성 맞죠? 이은 양이온수는 음이온수보다 크다. 양이온수는 총 12개, 음이온수는 6개.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은 0.2몰 농도보다 크다. 양이온의 몰농도 합 어떻게 구해? 전체 부피분의 전체 양이온 몰수 구하면 되죠. 전체 부피는 50ml, 전체 양이온 수는 Na 플러스 2개, H 플러스 10개 해서 12개. 이거 0.2몰보다 크죠? 맞습니다. 답은 5번. 자, 이렇게 써서 풀어도 되고, 혹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금방 기억, 니은, 디귿만 보고도 풀 수 있어야죠. 어떻게? 자, 기억의 액성은 산성이다. 액성은 과량인 놈을 찾으면 되죠. 그죠? 보니까는 NaOH는 0.1몰 농도 곱하기 2니까 2m몰, H2A는 0.2몰 농도 30ml니까는 6m몰. 딱 봐도 나가 과량이죠. 그 말은 산이 과량이다. 그러니까는 산성이 맞다. 이은 양이온수는 음이온수보다 크다. 이온수 비교할 때 이가가 있으면, 이가가 많으면 그만큼 이온수는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가수가 많으면 그만큼 전체 이온수는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가가 지금 어디 있어? A2 마이너스가 이가잖아. 그러니까는 음이온에 이가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음이온수가 더 적어야 된다. 양이온수가 더 큰 게 맞다. 마지막으로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은 0.2몰 농도보다 크다. 전체 부피는 50이고 일단 구경꾼 Na 플러스는 2m몰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H 플러스만 찾으면 되는데 0.2 곱하기 3, 그리고 H는 이거는 이양성자산이니까는 총 12m몰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염기 OH 마이너스도 2m몰이 들어있으니까는 빼주면은 10m몰 있는 거죠. 그럼 50분의 10이니까 0.2보다 큰 거 맞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OH 마이너스 H 플러스, 그래서 없어지고 10m몰 남다는 거. 이런 거 이제 이렇게 굳이 막 안 써도 그냥 문제에서 바로바로 풀 수 있으면 더 좋고, 안 되면은 이렇게 좀 풀어보다가 이제 점점 연습해가면서 문제에서 바로 풀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11강 3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표는 지금 0.2몰 농도 HCl 100ml에다가 0.1몰 농도 NaOH를 가했는데 NaOH 부피가 각각 V, 200, 300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혼합용액에서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 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럼 부피부터 써봐야겠죠. HCl은 100ml 고정이니까 구경꾼 이온인 Cl-가 전부 다 부피가 100 이렇게 시작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Na 플러스는 부피가 각각 V, 200, 300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농도가 나와 있고 부피가 나와 있으면 뭐를 구할 수 있다? 몰을 구할 수가 있다. 맞죠? 그래서 농도랑 부피를 보고 몇 몰씩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면은, 자, Cl-는 0.2몰 농도니까 100ml 안에 20m몰씩 들어있어야겠죠? 20, 20, 20 이렇게 까만색으로 할까? 자, 20, 20, 20. 그 다음에 Na 플러스는 0.1몰 농도니까 200ml 안에는 20m몰, 그 다음에 300ml 안에는
30mm몰이 들어있어야 될 겁니다. 일단 연마는 V를 모르니까 넘어간다 치고 200ml랑 300ml에 대해서는 전화균형을 이용하면은 쉽게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몰수를 찾을 수가 있죠. 그죠? 자, 전화균형 맞춰오면은 양이온은 지금 Na 플러스가 20개 있습니다. 플러스 20.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는 20개 있죠? 그럼 마이너스 20. 그럼 이미 균형을 잃었네요. 그쵸? 그 말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더 추가로 있을 필요가 없다. 요거는 중성이다 라는 뜻이고 300ml일 때 보면은 Na 플러스가 30ml 있으니까 플러스 30, Cl 마이너스는 20개밖에 없죠. 마이너스 20.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더 모질라죠. 그 10 모자란 거를 OH 마이너스 10개로 채워줘야 될 거고, 그렇다는 말은 H 플러스는 없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자, 이제 V일 때 경우만 구하면 되는데 지금 당장은 못 구하고 요 값을 이용해야겠죠. 모든 혼합용, 이건 지워놓고 모든 혼합용액에서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 합. 지금 300ml에 대해서 우리가 몰수를 다 구했는데 그러면 요 값을 써먹을 수가 있겠죠.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 합을 구해보면은 파란색으로 몰농도 어떻게 구해? 전체 부피분의 전체 몰수. 전체 부피는 400이고 그 다음에 전체 음이온의 몰수는 10, 20 더해서 30입니다. 그러면 400분의 30 해서 40분의 3인가 맞죠? 그럼 요 값 그대로 쓰면 되겠네. 그지? 이때는 그 다음에 V는 15분의 2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40분의 3으로 바뀌었죠 얘가. 그럼 반대로 타고 올라가면 V일 때는 15분의 2잖아. 근데 부피도 그렇고 몰수도 그렇고 둘 다 10배씩 해줘서 실제값이 나왔으니까는 얘도 똑같이 10배씩 해주면은 실제값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150분의 20. 그러면은 몰수는 20인 거 맞고 부피만 150이 되면 되네요. 그쵸? 그럼 V는 5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이제 문제를 보면은 NaOH 300ml가 했을 때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은 40분의 3이다.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도 40분의 3 똑같아야 되죠. 왜냐면 전부 다 1가밖에 없으니까. 이 가가 끼어버리면은 이제 전화균형을 이루더라도 만약에 이 가가 있으면은 전화균형이 맞아도 이제 몰수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양이온이랑 음이온 몰수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1가 모든 것들이 1가일 때는 양이온수랑 음이온수는 항상 같아야 되죠. 전화균형을 이뤄야 되니까. 그지? 그럼 몰농도 합도 마찬가지로 40분의 1로 40분의 3으로 같아야 된다는 거 기억은 맞고, 니은의 x는 20분의 1이다. x 이거 구해야 되네. x는 구하면 되죠. 얘는 전체 부피는 300, 그 다음에 전체 음이온 몰수는 20. 요게 답이죠. 요게 답. 300분의 20. 그러면 30분의 1이니 15분의 1이니까 틀렸네. 마지막으로 디귿 V는 50이었습니다. 답은 1번. 자, 마지막 12강 한번 보겠습니다. 황화, 은과 알루미늄의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는 과정인데 W, X, Y, Z를 구해야겠네요. 뭐 쉽죠 이거는. 자, 황이 마이너스 2니까 은 하나는 플러스 1짜리가 2개 있어야 됩니다. W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반응 후에는 Ag, 은은 그냥 금속 원소 상태죠. 그럼 Y는 0. 그 다음에 Al2S3에서 황이 마이너스 2짜리 3개가 있으니까는 총 플러스 6이 돼야 되죠. 그 말은 플러스 3짜리가 2개가 있어야 된다. Z는 플러스 3. X 안 했네. 알루미늄 요거는 그냥 고체 금속이죠. 그러면 요거는 0. 그러면 1, 0, 0, 3 넣으면은 4가 되는 거 맞고, 니은 반응 전후에 각 원자의 산화수 변화를 확인한다. 은은 플러스 1에서 빵으로 됐습니다. 그쵸? 그럼 산화수 1 감소한 거 맞다. 마지막으로 이걸로 이제 개수를 맞춰주면은, 자, 은은 1이 감소했고 알루미늄은 3이 증가했죠. 그러면은 각각 3과 1을 곱해야지 감소하고 증가한 산화수가 같아지겠죠. 그러면 3, 아니지, 미안 1이 감소했는데 2개가 들어있죠. 그쵸? 이런 실수하면 안됩니다 여러분은. 자, 알루미늄은 3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는 2랑 3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3, 2. 은은 총 6개, 알루미늄은 1개, Al2니까 1개. 그럼 3, 2, 6, 1이니까는 3, 2, 6, 1 하면은 8분의 4니까 2분의 1 맞네요. 답은 5번. 자, 그럼 마지막 4번 12강의 3점짜리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고 뭐 계속 찾는 거죠. 힌트로 나와 있는 게
산화제 1몰과 환원제의 양은 산화제 1몰과 반응하는 환원제의 양은 3몰이다. 그러니까는 개수비를 준 거죠. 개수비. 이거는 개수비를 준 거다. 그럼 산화제는 환원되는 놈, 환원제는 산화되는 놈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x랑 y를 봐야겠죠. 산소랑 수소는 제외한다 했으니까 남은 거는 x랑 y. 일단 x2 플러스는 산화수가 플러스입니다. 이온이니까. 그 다음에 y5 마이너스에서 y는 산소 4개니까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y는 플러스 7이 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반응 후에는 x는 x 플러스니까 플러스 x 산화수가, 그 다음에 y52는 산소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그럼 y 하나는 플러스 4가 돼야겠죠. 산화수를. x는 모르겠지만 y는 산화수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7에서 4가 됐으니까 3이 감소를 했다. 맞죠? 그 말은 환원이 됐다. 그 말은 개수가 1이다. 요거고 x의 개수가 3이 되면 되겠네요. 그죠? 개수는 일단 지워놓고, 이렇게 지워놓고, 계속 써오면 무슨 색으로 초록색으로 쓸게요. 3대 1로 반응을 한다. 그럼 x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3, y52도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개수를 알았으니까 이제 x를 구할 수가 있겠죠. x는 산화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개수비대로 항상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는 곱하기 3을 해주고 y에다가 곱하기 1을 해주면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거. 그 말은 이 증가한 산화수는 플러스 1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럼 2에서 1만큼 증가를 했다는 말은 x는 3이다. 틀렸죠? x는 3이다. 일단 얘는 틀렸고, 그러면은 x에 3 플러스라고 쓰고, 이제 물이랑 수산화 이온 요 두 개의 개수만 찾으면 되는데, 자, 개수 찾는 방법은 첫 번째 전화, 균형 요걸 이용하거나, 두 번째로 산소나 수소수를 이용해서 구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좀 힘든 게 보면은 남아있는 게 요 두 개잖아. 근데 둘 다 수소, 산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산소, 수소수에서 C랑 D가 미지수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요건 좀 힘들겠죠. 요거는 좀 힘드니까 제외하고 전화균형으로 찾아봅시다. 전화균형으로 찾아보면은 반응 전에는 총 전화량이 x2 플러스가 3개 있으니까 플러스 6에다가 y4 마이너스 1개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플러스 5가 돼야겠죠. 반응 후에도 똑같이 플러스 5가 돼야겠죠. 반응 후는 보면은 x3 플러스가 몇 개 있어? 9개 있으니까는 플러스 9,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가 D개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D. 요거를 만족하는 D를 찾으면 되겠다. 그 말은 D는 4다. 요거죠. D는 4다. 그럼 개수가 여기가 D는 4가 되는 거고, 수소가 총 4개죠. 그럼 반응 전에도 수소가 4개가 돼야 되니까 H2O는 2개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개수 다 찾았습니다. 그럼 A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D를 구해보면은 A는 3, B는 1, C는 2, D는 4.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 되는 거 맞죠? 기억은 맞는 거. 마지막으로 디귿. H2O 1몰이 반응할 때 이동한 전자의 양은 1.5몰이다. 이동하는 전자의 양, 요거는 산화수 변화로 따지면 되죠. 자, H2는 개수가 2입니다. 개수가 2니까 2몰이 반응했을 때 산화수가 얼마나 변했냐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 3만큼 변했단 말이죠. 그 말은 이동한 전자의 수가 3몰이다. 요게 되는 거고, 그러면 1몰이 되면은 당연히 이동한 전자의 양도 절반이 되겠죠. 1.5몰이 되는 게 맞다. 답은 4번.